자, 오늘 배울 건 중복조합이라는 거예요. 중복조합. 예. 자, 우리 조합이라는 거 고1 때 배웠잖아. 그죠? 예. 조합은 야 1, 2, 3, 4, 5가 있어. 요걸로 다 두 자리 정수를 만들어 봐. 그럼 두 자리 정수는 5P2에서 20개인가? 20까지가 나오는 거지. 그죠? 근데 그거 말고 원소가 1, 2, 3, 4, 5가 있는 집합이 있어요. 그럼 얘 부분집합 중에 원소가 두 개인 부분집합은 몇 개인가요? 그럼 원소가 두 개인 거 1과 2가 있다. 뭐 1과 3이 있다. 이렇게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는 요 가지수는요. 5C 이만큼 있지? 10개 이렇게 두 개씩 뽑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그죠? 중학교 애들이 이렇게 세잖아. 그죠? 자, 근데 오늘 배우는 중복조합은 뭐냐면요. 조합인데 중복을 해도 되는 거야. 여기가 추가되는 게 우리 집합에서는 이런 집합 없긴 하죠. 1과 1이 들어간다. 그냥 1만 들어간다고 하잖아. 그죠? 근데 굳이 표현을 하자면 같은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5,5까지. 그럼 몇 개가 돼? 같은 거를 뽑아도 된다. 두 개를 뽑는데. 그럼 여기 10개에다가 11부터 5까지 5개를 추가해서 15개가 나오는데 이걸 중복조합의 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셀 수는 없고요. 공식으로 만들어서 계산을 해줘야겠지. 그래서 중복조합은요. 나열은 안 하고 뽑기만 하는 건데 같은 걸 뽑아도 되는 조합이야. 그래서 얘의 개수는요. 이렇게 표기해요. NHR. N개에서 R개를 뽑는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같은 경우. 자, 원소가 5개 있는 집합에서 2개를 뽑아서 집합을 만드는데 같은 걸 2개 뽑아도 되는 거야. 그 가지수는요. OH2라고 표기를 하기로 해요. 5개 중에 2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가지수.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얘네 둘이 더한 다음에 1을 빼. 5하고 2를 더한 다음에 1을 빼면 6이 되겠지. 그지? 그리고 6시 이 숫자는 그대로.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하기로 합니다. NHR은요. N 플러스 R에서 1을 뺀 CR이 돼.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그 가지수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게 1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공식으로 하면. 직접 구해보니까 15가지였잖아요. 그치? 그걸 공식으로 하면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예. 자, 선생님이 근데 앞에 중복 순열에서 책에는 없는 표현을 하나 했었죠. 기억을 하려나?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가지수가 N 파이 R 중복 조합이었는데요. 그 중복 조합을 쓸 때 어떤 선생님이 예를 들었냐면 내가 여행을 갔다 오면서 명품 핸드백 6개를 샀다. 그걸 3명의 친구에게 나눠주려고 그런다. 가지수가 몇 개니? 그럼 밧주 하면서 선생님이 풀었죠? 밧파이주. 받는 애 주는 거 파이로 계산하자 그랬죠. 그래서 명품 핸드백 6개를 사서 3명의 친구에게 나눠주는 방법은요. 받는 애가 3명, 주는 것이 6개. 3의 6제곱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3의 6제곱개. 자, 얘는 서로 다른 것. 서로 다른 것한테 나눠주는 가지수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여행을 갔다 오면서 명품 핸드백보다 금괴를 6개를 사왔어. 금괴를. 그럼 금괴는요 6개가 서로 다를까? 똑같이 똑같은 무게의 금괴. 거기 일련 번호가 찍혀 있는데 일련 번호는 뭐 상관하지 말고 이걸 받든 차이가 없을 거 아니야. 무게만 똑같으면. 그러면 서로 같은 것을 서로 다른 것한테 나눠주는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 똑같은 물건을 다른 애한테 나눠주는 가지수가 몇 가지인가 나오면 얘는요.
H주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 예를 든 선생님이 금괴 6개를 똑같은 금괴 6개를 사서 친구 3명한테 나눠주는 가짓수는요. 받는 애 3명, 금괴가 6개. 3H6까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둘이 더하면 9인데 1을 빼.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86이 되는 거다. 근데 얘는 뭐랑 같아? 82하고 같잖아. 그죠? 그래서 28가지 방법이 나오겠네요. 알았지? 자, 지금 요 표현과 요 표현은요. 책에 안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푸는 게 편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알았지? 자, 뒤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그래서 문제가 일단 기본적인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거 계산하래요. 계산하는 거 여러분 할 수 있겠다. 그세요? 그래서 그건 두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요렇게 나눠주는 문제가 나와요. 나눠주는 문제가 사과, 배, 귤 중에서 7개의 가루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얘는 뭐냐면 서로 다른 것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7개를 뽑는 거야. 뽑는데 중복을 허락하니까 3개밖에 없는 걸 7번 뽑을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럼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는 거야? 3개 중에 7개를 뽑는 거잖아. 중복을 허락해서 나열한다는 말은 없죠. 네, 그래서 얘는요.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7개를 뽑는 가짓수라고 표기하고요. 계산은요. 당연히 둘이 더하면 10인데 1 빼주고 뒤에 7은 그대로 9씩 2로 고쳐서 계산하면 36까지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다. 그죠? 예. 자, 그 다음 문제는요. 모양이 서로 다른 8개의 접시에 같은 초콜릿 4개를 나눠 담는 문제. 지금 이게 선생님이 표현한 거라고. 같은 걸 서로 다른 것 8개에 나눠 담으면 되잖아. 그지? 받는 게 몇 개야? 8개지. 접시 8개가 받는 거잖아. 그지? 8개의 접시가 4개의 서로 다른 초콜릿을 받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럼 둘이 더하면 10이니까 1 빼주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예, 이게 중복 조합이 되겠네요. 예. 자, 그리고 뭐냐? 얘는 밑에 이렇게 방정식 문제가 나오는데요. 방정식 문제. 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냐?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뭐야? 이거의 해를 구하여라. 그럼 얘는 부정방정식이지. 해가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문자는 3개인데 시간 하나밖에 없으니까. 부정방정식. 해가 무수히 많아? 근데 얘가 조건을 줬어요. 어떻게 조건을 줬냐면 x, y, z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다. 그럼 0개 이상을 주는 거지. 뭐야 그럼? 친구 3명한테 금괴 5개 나눠주면 가짓수가 돼버리는 거지. X란 친구와 Y란 친구하고 Z란 친구가 합쳐서 5개의 금괴를 받는데 그걸 나눠주는 방법이 몇 개냐가 이거의 해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죠? 이 문제는요. 0개를 받을 수 있을 때 식을 쓸 수 있어요. 적어도 하나는 받아야 된다 그러면 식을 못 써. 냉정하게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 때 닷파이 주든 닷 H 주든 쓰는 거야. 냉정하게. 하나도 못 받는 애가 있도록 할 때. 위에도 봐봐. 접시가 8개였는데 초콜릿 4개 나눠주는 거 아니야. 그럼 못 받는 애가 수두룩하겠지. 그죠? 예? 그런 것처럼 못 받는 애가 있을 수도 있을 때 이 공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몇 명이? 서로 다른 3명이 받는 거 5개. 3H5라고 이렇게 표기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5인데 x 더하기 y, x, y, z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래. 그럼 하나씩은 줘야 된다잖아. 그럼 하나씩 주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주고 나서 더 받는 개수를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라고 나. 하나씩 주고 났으니까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지, 그죠? 그것만 이렇게 해서 문제를 바꿔서 3h이라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알았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복조합의 기본적인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기까지 자연수인 해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씩 주고 어떻게 바꿔? 얘를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3 또는 3h 3이 되는 거지, 그죠? 얘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w 프라임은 하나씩 주고 나면 3개 남았다, 그지? 그럼 받는 애 4명, 주는 거 3개. 그래서 풀면 되겠어? 예, 여기까지 풀어놓도록 하세요. 예, 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스텝 A, 스텝 B 쪽으로 와서 문제를 풀어보시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설명하기 전에 오늘은요 유형 5개밖에 안 나갑니다. 오늘 조금 일찍 끝나겠죠? 3시간이면 끝날 걸로 추정이 돼요. 2시간 만에 가는 놈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야, 상만 빼고 다 나가요. 전부 22문제밖에 안 됩니다. 알았지? 예, 개념은 어려운데 문제가 많지 않아서 그래요. 자, 이쪽은 풀이할 때 여러분이 시기 짧다 보니까 일단 공부하는데 이렇게 노력이 조금 들어갈 수 있어요. 복습을 하는데 좀 이따 이거 풀어보고 테스트 보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조금 들어갈 텐데 좀 잘 염이어 놔야 돼요. 서고 같은 경우 2학기 때 나가잖아요. 그건 서한 같은 서교고만 1학기 때 나가죠. 그래서 니네가 제일 용이할 텐데 1학기 때 수원하고 확통을 같이 나가니까 니네는 만만치가 않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서기여고가 특히 2학년 1학기 때 수학을 좀 포기하는 학생이 꽤 나오고요. 니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고도 수원, 수투가 같이 나가요. 쉬운 일정이 아니에요. 되게 어렵습니다. 수원 한 권과 수투는 반 권만 나가요. 대체. 그래서 두 책 다 쉬운 내용이 아니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지난 방학 때, 지난 겨울방학 때 선생님하고 수업했던 학생 그런 얘기를 했을 거야. 기억의 원리. 우리의 뇌는 휘발성 메모리다. 컴퓨터 기억 장치 중에 휘발성 메모리, 비휘발성 메모리 들어본 적 있을 거 없나?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아무튼 우리 뇌는요 휘발성 메모리에 강력한 휘발 작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오늘 공부한 것이 내일 되면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기억의 원리. 원래 기억이라는 건 우리 뇌에 뉴런이라는 게 있잖아요, 얘들아. 공부들 다 했지 않나, 생물에서? 그 정도? 뉴런이, 뇌에 있는 뉴런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의 시냅스 작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기억이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고 일어나면 굉장히 약화가 됩니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표현하면 잘 못 알아듣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대뇌 피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돌기가 나오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저장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돌기가 튀어나오려면 여러분이 에너지를 써야 된다. 우리 똥 쌀 때 그냥 변기에 앉아있는다고 똥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죠? 특히 변비인 애들은 힘을 많이 줘야지. 찢어질 정도로 아플 정도로 많이 줘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야. 힘을 줘야 돼. 근데 뇌에 저장되는 이 돌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 없이 그냥 이렇게 한번 하고 지나가면 돌기계 생성이 잘 안 돼.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깨우친 요령이죠. 여기 힘을 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짧은 시간을 공부하고도 남들보다 성과를 내는 학생들은 이 요령을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확 주입을 해서 저장을 딱 한다고 여기다가. 그 선생님 같은 경우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많이 봤어요. 도서관 책 빌려갖고.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었거든. 니네 혹시 인터넷에 그런 걸 쳐보기라도 했는지 난 물어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지. 나 공부 못했던 학생이 아니야. 반에서 10등밖에 나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우리 땐 60명이 넘었다. 지금으로 치면 반에서 5등 밖으로는 단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학생이야.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탐구를 해봤다는 거. 난 그런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야, 여행 갈 때 그 장소에 대해서 니네 찾아보자고. 어디 가면 뭐가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근데 공부를 업으로 한다는 놈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건 여러분 진지하게 공부 안 하는 거야. 그냥 남들이 시키는 거 쫓아서 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지를 자꾸 고민해보고 찾아보기도 하고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 방향을 결정을 해서 밀고 나가야지. 예? 이런 원리가 쓰여 있더라고요. 그때 읽은 책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었어. 이렇게 안 돼 있고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원리구나를 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얘가 줄어들죠. 그래서 복습을 해서 얘를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반복되게 복습을 2회 내지 3회 정도 해주는 거야. 오늘 공부한 걸. 그럼 이게 단단하게 코팅이 돼요. 그래서 이게 잘 줄어들지 않고 평생 남아있기도 해요. Theory was the first man, then reached the North Pole. 나 중학교 3학년 때 영어 교과서 첫 번째 첫 단원 첫 번째 문장이었거든. 그때 얼마나 복습을 열심히 했으면 여태 남아있겠냐고 이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무식하게 시간만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요령 있게 머릿속에 남기는 훈련을 자꾸 해줘야 돼. 응? 우직하게 시간만 많이 투자한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연습장에 한번 풀 때 한 번쯤 정확하게 풀어갖고 내가 까먹거나 어려워하는 부분 빨간색으로 밑줄도 좀 치고 첨삭도 좀 하고 그다음 그걸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복습을 해주는 게 좋지. 여러분이 올해부터 지금 오늘 공부하고 끝내고 가라 그러잖아. 그래도 밤에 잠들기 전에 한 번은 복습을 더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다 까먹었지언정 다시 한번 보면 처음 보는 애하고 분명히 큰 차이가 발생하는 거 여러분도 알죠? 예? 3월달에 신규생이 있을 거란 말이야. 서기호고. 그럼 걔는 이제 학통을 처음 배워. 여러분 두 번째 배워. 차이가 분명히 발생을 하죠. 네? 그런데 까먹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차이가 발생을 하겠습니까? 예? 까먹지 말고 머릿속에 고정을 잘 코팅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네. 자, 문제 풀도록 합시다. 3명의 학생에게 같은 종류야. 다른 애한테 같은 걸 준대잖아. 밭주로 푸는 거야. 받는 게 몇 명이야? 3명. 주는 거 몇 개? 10개.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냉정하잖아. 공식 딱 세워서 풀면 끝이지. 더 할 거 없잖아. 이제 이거 다 풀 줄 아니까.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이거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여라. 얘는요, 첫 번째 표현.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뽑는 가지수가 되는 거죠. 뭐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5제곱이랑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이렇게 5번 나와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a 뽑고 a 뽑고 a 뽑고 a 뽑고 a 뽑으면 a 5제곱이 되는 거죠. a만 5번 뽑은 거야. 그죠? 근데 a를 3번 뽑고 b를 1번 뽑고 c를 1번 뽑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항도 있겠지. 그죠? 이런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요. 서로 다른 3개 중에 5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가지수만큼 서로 다른 항이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는 거야? 3개 중에 5개를 뽑는 거고요.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거고요. 이 문제의 답은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렇게 식 세워서 가는 데까지만 잘하면 그 다음 풀이 잘할 수 있잖아. 그치? 연습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복 조합이 이렇게 2가지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알았지?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중복으로 허락해서 뽑는 가지수. 서로 다른 n명에게 서로 다 같은 r개를 나눠주는 가지수.
이렇게 두 가지 표현으로 알고 있도록 하세요. 예. 자, 그 다음 문제. 3명의 후보가 출발한 선거에서 6명의 유권자가 무기명 투표를 한대요. 그러면 3명의 후보자 X와 Y와 Z가 받는 표의 개수는 전부 6개가 되겠네. 그치? 그렇지. 그래서 얘는 3명한테 같은 표 6개를 나눠주면 가지수가 되는 거야. 서로 다른 3명의 후보에게 서로 같은 6개의 표죠. 누가 찍었는지가 안 나타나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얘가 4표, 얘가 1표, 얘가 1표 뽑히면 얘가 뽑히겠다. 그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해외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니까요. 표 받는 사람 3명, 표가 6개. 이렇게 표현해서 풀도록 하자. 예. 그 다음 문제는 4개의 문자에서 중복을 합하여 9개. 끝이네, 문제요. 그런데 A는 1개 이하로 택하는 경우의 수. 뭐야, 얘는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다. 얘네들의 4개의 문자를 뽑는 개수를요, A, B, C, D라고 할게요. 그게 9개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런데 A는 0 또는 1이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A가 0일 때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9개가 되면 되고, A가 1이면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8개가 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겠지? 그래서 얘는 3H9, 얘는 3H8. 계산해서 둘이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도록 해요. 선생님 오늘 22개를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확하게 복습하는 시간도 얼마 안 걸리겠지. 그죠? 오늘은 3시간 안에 끝내고 가시도록 합니다. 오늘 내일은 공부 적게 한다고 부모님이 뭐 전화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 필요해서 그런 거니까. 자, 좋텐다 준이. 빨리 가는 게 좋은 거야? 자, 올 겨울에 아무튼 맘 잡고 좀 공부 좀 해보자 얘들아. 여러분 인생을 좀 바꿀 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고2 때까지 선생님 인생을 바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스테이지 컴플렉스를 극복한 해고. 선생님 스테이지 컴플렉스 해갖고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하면 얼굴 빨개지고 신나게 콕콕콕 뛰고 또 말을 못했었어. 초등학교 때 반장을 어떻게 했나 몰라. 그때는 오히려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노래는 또 못했어 그때.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근데 고1 때 그걸 고2 지나면서 극복을 했죠. 선생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어. 안 그랬으면 내가 여기서 니네들 어떻게 가르치겠니? 스테이지 컴플렉스 있는 사람. 그리고 공부에 관해서도 진지하게. 진지하게 어떻게 하면 잘할까 진짜. 생각해보면서. 시간을 투자해도 효율적으로 투자하려고 노력을 하던 시기가 딱 이때부터예요. 공부는 그냥 열심히만 하지 마세요, 제발. 요령있게 해야 돼요, 요령있게. 그 대신 또 목숨도 걸고 하는 거야. 자, 마카롱이네. 자, 난 마카롱 참 맛없던데. 그럼? 그 맛없는 마카롱은 건너뛰자. 맛없다고. 맛있는 데도 있긴 하더라. 자, 튤립, 장미, 작약 7송이씩 꽂혀있는 꽃병에서 7송이의 꽃을 꺼낸다. 각 종류의 꽃이 적어도 한 송이씩 포함해도 얘는 7개 중에서 7개를 뽑으라는 거 아니야. 서로 다른 7개에서 중복으로 합해서 7개를 뽑으래지. 근데 적어도 한 송이는 뽑아야 된대잖아. 하나씩 뽑고 하나 뽑고 하나 뽑고 하나 뽑고 3개 중에 3개 중에 7개를 뽑으랬는데 한 송이씩은 뽑아야 된다니까. 뽑고 나서 냉정하게 식을 세우는 거지. 3H 준이 얼마? 네? 3H 7? 3H4죠. 한 송이 쓰면 뽑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3H4 하면 되겠다. 자,
똑같은 구슬 12개를 4개의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 데야. 똑같은 걸 다른 거 4개에 담는 거야. 그죠? 금괴 나눠주는 거하고 똑같이, 그죠? 그래서 받는 사람 4명, 주는 거 12개인데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이거겠지만 A에는 2개 이상, B에는 3개 이상을 담아야 된대. A한테 2개 이상 줘야 되고 B한테 3개, 그럼 2개, 3개 주고 난 냉정하게 주면 되잖아. 그럼 몇 개 남죠? 7개 남죠? 그죠? 그래서 4H7이 되는 거지. 2개, 3개는 줘야 되니까 반드시. 주고 나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방정식으로 식을 만들면은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10인데 A는 2 이상, B는 3 이상, C하고 D는 0 이상이니까 얘를 A 프라임, B 프라임, C, D 한 다음에 2개 주고 3개 주고 7개 남은 걸요. 이제 A 프라임, B 프라임, C, D가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식어 세우면 되겠네. 알았지? 예, 이렇게 식어 세우고 이렇게 식으로 풀어도 되고요. 머릿속으로 일단 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공 중복을 해서 n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가 21다. 적어도 하나씩 포함한대. 맞다? 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공을 합쳐서 n개를 택하는 거야. 그런데 A, B, C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은 n-3 하나씩 주고 냉정하게 해야 식을 세울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식 세우면 3H n-3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푸는 거야? 둘이 더하면 n이잖아. 1 빼서 n-1c n 빼기 3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풀기 나쁘죠? n 빼기 1c 야 얘네들이 대해서 n 빼기 1이 되면 똑같지. 여기다 얼마를 더해야지 n 빼기 1이 돼? 2개지고. 그렇지? 이걸 계산하면 n 빼기 1, n 빼기 2 나누기 2인데 그게 얼마라고? 21가지이다. n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그러면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는 42잖아. 7 곱하기 6이잖아. 방정식 풀지 말라 그랬어 선생님이. 예, 그래서 큰 수가 7이 돼야 되니까 n은 8이라고 풀어주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풀도록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같은 종류의 샌드위치 6개를 A, B, C, D 4명에게 나누어 줄 때 한 개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도 돼? 냉정하네. 식 세우면 되죠. 받는 애 몇 명? 4명. 주는 거 몇 개? 6개. 끝.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고요. 자, 그 다음 거. 같은 종류 빨간 펜 8자로, 같은 종류 파란 펜 6자로 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그러면 받는 게 3명이구나. 3H8 곱하기 3H6. 밑에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이걸 거야. 그죠? 그죠? 근데 밑에 조건이 있죠. 세 사람이 각각 빨간 펜과 파란 펜을 모두 한 자루 이상씩 받아? 에휴. 한 자루씩 주고 나면 3H5가 되겠지. 그죠? 얘도 한 자루씩 주고 나면 3H3이 될 테니까 둘이 곱하면 되겠다. 그지? 조건이 있어서 하나 이상은. 냉정할 때 식을 세우는 거야. 못 받는 애가 있어도 될 때. 예. 자, 그 다음에 상이네. 자, 2개씩 끊어가. 5개죠? 마지막 게 좀 어려워서. 자, 10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한 90분 정도 걸릴 거고요. 90분 동안 한 회를 풀어. 알았지? 그리고 난 3번 더 풀어. 알았지? 그리고 딱 4시에 넘어가서 시험 보면 되지. 그죠? 그리고 집에 가. 자, 선생님이 152번 잘못 풀었죠? 예. 사실 수원 수투는 잘하는데 학통을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예. 보통 언어 영역 때문에 지금처럼
이 문제의 상황을 정확하게 독해를 해야 되는 게 이 문제의 상황을 정확하게 독해를 못하는 거, 글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능력이 부족한 거죠. 선생님 부족하다기보다 선생님은 좀 바삐 풀다 보니까 그랬어요. 지금 얘는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 푸는 거죠. 빨간 공, 파란 공, 노란 공 중에서 중복을 하여 n개를 택하는 경우, 그럼 얘는 3HN인데 그게 21이다. 그래서 n을 일단 구해야 되는 문제 같지, 그죠? 그럼 3HN은요 둘이 더해서 1 빼니까 n 플러스 2 CN이 21. 한 번 더 n 플러스 2C 2는 21로 고쳐서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 나누기 2가 21이니까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은 42, 7 곱하기 6이라 큰 수가 7이니까 n은 5다. 그래서 n을 일단 구한 다음에 각 종류의 공을 적어도 하나씩 포함해서 5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지. 그럼 얘는 3개의 공을 하나씩 골라야 되니까 2개만 더 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5였는데 하나씩 택하고 나면 더 택해야 될 건 2개라 3H2 4C2 6이 답이 되는 문제였다. 그래서 예? 선생님이 이 부분 실수를 했네. 자, 153도 진짜? 네. 헐. 너 뭔 생각을 하는 거야? 해야 돼요. 다 받는 한 개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모두가 하나 이상을 받았을 때를 써야 돼요. 6개를 4명에게 나누어 준다. 한 개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 그랬잖아. 생기는 아, 한 소리씩 그러니까 안 생기는 거를 빼버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한 개도 받지 못하는 애가 안 생기는 걸 빼야, 야, 어렵네 문장이. 그죠? 이거 완전 국어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인데? 예. 그래서 지금 얘는 한 개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도 된다가 아니라 예. 반드시 생겨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한 명이 못 받을 수도 있고 두 명이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모두 다 한 개 이상 받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모두 다 한 개 이상 받는 걸 빼버려야 돼서. 그렇지, 이 문제는? 그래서 모두 다 한 개를 받은 경우는요 4개 주고 나서 2개 남은 걸 나눠주는 요렇게 되는 게 이 문제의 풀이었다. 그치? 어려웠네. 잘 공부해놔요. 22문제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20문제 테스트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어딨냐?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으로 갑니다. 자, 방정식은 사실 여기 중복조합의 활용이에요. 중복조합의 활용 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방정식에서 나와요. 기본적인 방정식은 앞에서 했던 거고요. 여기 방정식에서 좀 여러분이 활용해야 되는 게 나오는 첫 번째는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N보다 작거나 같다를 푸는 거야. 뭐야? N보다 작거나 같으면 0이어도 되고 1이어도 되고 2이어도 되고 3이어도 되고 N까지 다 풀어야 되잖아. 그런데 선생님은 얘를 요렇게 바꿔서 풀어버려요.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거 다 풀려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문자 하나를 더 넣어서 풀면 똑같은 답이 나오는 효과가 생깁니다. 얘는 그 해설에는 아마 안 돼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하고 좀 이따 이해시켜 드릴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홀수나 짝수라는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홀수는 바꿔주면 되잖아. 그치? A를 뭐라고 바꿀까? 2n-1로 바꾸면 안 돼요. 0을 넣으면 안 되거든. 그러면. 만약 2n-1이라고 넣으면 n에다 0 집어넣는 경우도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0을 집어넣으면 음수가 나오잖아. 그래서 얘를 2n 플러스 1로 바꿔줘야 된답니다. 짝수인 경우는 A를 2n이라고 넣으면 안 된다고 보통 여러분한테 푸는 문제가 양수답을 요구를 해요. 홀수 짝수일 경우는.
그래서 짝수는 2n 플러스 2로 바꿔주는 테크닉을 보통 쓴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수가 다를 때 얘는 큰 개수 기준으로 문제를 푸세요. 이렇게 세 가지, 방정식 문제는 여러 가지 별의 형태가 나오는데 뭐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기본이고 그런 문제 기본이고요. 이렇게 세 가지는 유의해서 보도록 합니다. 무슨 뜻인지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얘는 기본이라고 얘기했잖아. 음이 아닌 정수, 양의 정수. 자, 음이 아닌 정수면 0이 돼도 되는 거잖아.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러면 냉정하게 A는 3H 7 끝이야. 그런데 두 번째가 자연수의 순서상의 개수를 B라고 했잖아. 그럼 1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럼 문제를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4라고 바꿔서 B는 3H 4로 풀어주면 되는 거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식을 세우는 거라고요. 1보다 크거나 같다면 조절한 다음에 식을 세워야 되는 거야. 하나씩은 주고. 그래서 A, B를 각각 이렇게 구하는 것까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다음 문제 나오는 게 이제 지금 선생님이 써놨던 1, 2, 3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얘가 2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A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는 2라고 한 문자를 추가해서 2라고 풀면 돼요. 왜냐면 얘를 풀려면 A가 0일 때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는 2가 되면 되지. 그치? A가 1일 때는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는 1이 될 거고요. A가 2가 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는 0이 될 테니까 2답하고 2답은 개수가 똑같겠지. 근데 지금 이게 밑에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였잖아. 그치? 그래서 얘랑 얘랑 답이 똑같다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OH 이하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그럼 OH이니까 6시 2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5가지가 답이 되는 거야. 뒤에 있는 풀이는요, 이렇게 풀어놨을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위해서 더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풀도록 합니다. 한 방에. 자, 그 다음 문제는요, 1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는요, 나중에는 얘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도 나오거든. 그래서 얘는 주고 생각하지 말고요, 치환하는 법으로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무슨 소리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K인데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B가 2보다 크거나 같다, C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A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고 B 빼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고 C 빼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치? 그럼 이걸로 식을 만드는 거야. 어떻게? A 빼기 1 더하기 B 빼기 2 더하기 C 빼기 3은 K 빼기 6.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은 식이지. 똑같잖아. 그렇지? 그런 다음에 얘를 A 프라임, 얘를 B 프라임, 얘를 C 프라임, K 마이너스 6.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냉정할 때 식을 세우면 된다고. 그래서 얘는 답이 3H K-6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얘는 둘이 더해서 1 빼면 K 빼기 4 HC K 빼기 6이 되겠다. 그럼 얘는 K 빼기 4 C 2가 되나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 K 빼기 4 K 빼기 5 나누기 2인데 그게 몇 개래요? 15개라고 나와 있다. 그치? 요거 위로 가서 K 빼기 4 곱하기 K 빼기 5는 30. 6 곱하기 5가 되는 거야. 누가 더 커? 얘가 더 큰 수고. 그게 6이 될 테니까 K는 10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 아, 선생님 하나, 두 개, 세 개 주고 푸는 게 편할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나중에 얘가 b가 마이너스 2보다 커할 때 이런 게 섞여 나온다니까. 그럼 얘는 b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게 만들어서 치환하는 게 편해.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문제는요, 치환을 쓰는 게 오히려 편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이제 홀수 문제.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3을 만족시키는 홀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럼 x를 2a 마이너스 1 하면 안 된다고. 자연수가 돼야 되잖아. 근데 a에다 0 집어넣은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2a 플러스 1로 x를 2 플러스 1로 y를 2b 플러스 1로 z를 2c 플러스 1로 13 a, b, c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라고 문제를 바꿔주는 거지. 이렇게. 알았지? 이제 a, b, c에다 정수를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를 집어넣으면 얘도 자연수인 홀수가 나오는 거지. 예. 그럼 1, 1, 1 넘기면 12로 나눠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5가 되겠네. 그래서 답은 3H5라고. a, b, c가 0보다 커나 같은 정수니까. 이렇게 바꿔주고 풀어주세요. 마이너스로 표현하면 곤란해집니다. 네. 자, 개수가 다를 때 얘는요 어쩔 수 없이 얘가 15인데 자연수 x, y, z의 순서쌍이잖아. 그래서 얘는 그러면 w가 1이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이 되겠다. 그치? 그런데 얘가 또 자연수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7을 풀어야겠다. 자연수니까 일식은 주고 생각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3H 7에 나지. 두 번째, w가 2일 때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5가 되겠네. 그럼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3H. 얘네들을 더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알았죠? 예? 야, 저기 w가 3일 때는 자연수 답이 안 나와. 0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다를 때는요, 가장 큰 개수가 얼마일 때 고정해서 이렇게 분류식인 잡아서 풀어주세요. 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상문제래요. 자, 그 다음은 대소관계가 주어질 때 문제거든요. 자, 선생님이 앞쪽에서 중복조합의 활용에서요, 첫 번째 활용. 첫 번째, 방정식이 주어질 때는 세 가지 주의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N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 때는 문자를 하나 추가해서 풀자 그랬지?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홀수나 짝수 나올 때 2a-1이 아니라 2a 플러스 1로 놔야 돼. 그리고 개수가 다를 때 가장 큰 개수에 붙어있는 문자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식으로 풉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소관계가 주어질 때. 예. 대소관계가 주어질 때는요, 얘는 뽑기만 하면 됩니다. 뽑고 나열하기. 근데 뽑는 가지수가 NHR이고요. 나열하는 가지수가 한 가지가 된답니다. 무슨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터 10까지의 A, B, C, D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3부터 10까지 A, B, C, D가 점점점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러분 A, B, C, D가 될 수 있는 값은 3, 4, 5, 6, 7, 8, 9, 10. 요 숫자들이 A, B, C, D가 될 수 있는 숫자들. 그치? 근데 같은 숫자가 나와도 되잖아. 그럼 일단 몇 개를 뽑아야 돼? A, B, C, D에 나눠줘야 되니까 4개를 뽑아야 돼. 근데 얘네가 같은 숫자가 나와도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몇 개야? 8개 중에요.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는 거야. 8개 중에 4개를 뽑아요. 근데 그 얘가 3 뽑고 5 뽑고 5 뽑고 5 뽑아도 되지. 그래서 요거 가지수 중에 하나가 3, 5, 5잖아. 그지? 그럼 이거를 A, B, C, D한테 나눠주는 가지수는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지. 차례대로 A, B, C, D가 돼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대소관계가 주어질 때 뽑고 나열해서 뽑는 거예요. 뽑는 방법이 중복조합이 되고 나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야. 뽑아 놓기만 하면 알았지? 답이 이거예요. 이거 8H 3입니다. 답 맞는지 확인해 보죠. 둘이 돼서 1빼면 11, 10, 3 11, 10, 9, 8 나누기 4, 3, 2, 1 4, 2, 8 약분 3 약분하면 330까지네. 그치? 아이 잘했다.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 위에 문제도 마찬가지. 그 위에 문제. 자, 1부터 1, 2, 3, 4 중에 얘랑 얘를 뽑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몇 개 중에 몇 개 뽑는 거야? 4개 중에 중복해서 3개를 뽑는 거다. 그래서 4H 3을 해요. 그럼 뽑는 게 만약에 2 뽑고 4 뽑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각각 A의 절대값, B의 절대값, C의 절대값을 결정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지. 그치요? 근데 얘는요. A의 절대값이 2가 된다면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2개지. B도 2가지지. C도 2가지라 여기다가 2의 세제곱을 곱하게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얘보다 어려운 게 절대값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절대값이 그 숫자가 되는 방법은 2가지씩이죠. 예, 그 중에 한 답이 이런 답이 있겠죠.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요런 답이 요 조건을 만족하는 답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요 개수 중에 하나가 얘가 나온다고. 대소관계가 주어질 때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얘도 주사위를 던진대. 그러면 1, 2, 3, 4, 5, 6이 나올 텐데 숫자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셋, 넷, 다섯 번째 수가 점점점 크거나 같은 경우가 몇 가지인지 얘잖아. 그럼 A1부터 A5까지 5개의 숫자를 뽑으면 되지. 근데 같은 숫자가 나와도 되지. 그러면 6개 중에 5개 뽑기. 그지? 근데 이걸 1, 2, 3, 4, 5에다 나눠주는 방법 한 가지가 되는 거야. 그렇죠? 자, 얘는 어떻게 될까? 여기만 등호가 없네. 젠장. 예,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A1, A2, A3, A4, A5에서 빼기 A1, A2, A3, A4, A5. 지미. 지미가 약간 아이가 귀가 안 좋아해. 뭐 이런 거 찾았는데 A1, A2, A3, A4. 자, 열일한다 너. TV 보다가 요즘 니네 그런 경우 있을까? 전화 가서 전화 통화하다 보면 얘가 막 떠들어. 전화 내용 듣고. 야, 여기는 커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같은 경우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위에서 봤잖아, 이거잖아. 지금 이거 6H5가 되겠지, 그치? 근데 얘네들이 무조건 같아야 되는데 그럼 4개만 뽑으면 되겠다.
야 얘는 생각 안 해도 되잖아. 얘네들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6H4를 뽑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대소관계가 주어질 때. 자, 뭐 이렇게 많아? 자, 얘는 야 2부터 7 사이에 A, B, C를 뽑으래. 그러면 2, 3, 4, 5, 6, 7. A, B, C는요 6개 중에 3개를 중복으로 허락해서 나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D는 7, 8, 9 중에 뽑아야 되는 거지. 그럼 곱하기 3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되겠다. 그치? 대소관계가 주어질 때. 얘도 XYZ는 홀수이다. XYZ는 1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다. 그럼 뭐야? 야, 셋이 곱해서 홀수라면 셋 다 홀수라는 소리잖아. 그럼 XYZ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 3, 5, 7이고 5개가 되겠네. 그래서 5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아서 XYZ에 나열하면 되겠다. 할 수 있겠죠? 예. 자, 계속 갑니다. 여기 화면이. 마지막이구나. 이거는 마지막이에요. 한 4문제 있을 건데 바로 가도 돼요. 이게 선생님이 계속한 게 말고 이제 마지막 3번째가 증가함수. 감소 않는 함수예요. 근데 얘가 좀 쉬었다 그랬다. 좀 이따 할게요. 5번은 10분 있다가 5분만 더 설명할게요. 여기까지 시작할까? 자, 오늘 마지막 파트 5문제 정도 될 거예요. 5문제 정도.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 문제가 나옵니다. 함수의 개수는 우리 순위원에서도 여러 가지 순위원에서도 있었던 거 기억나요? 중복 순위원 파트에 함수의 개수 문제가 있었잖아.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선생님이 공정하게 개수를 세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냥 함수 공 파이 선 1대1 함수 공 피 선 세 번째 증가 함수 공 씨 선 네 번째 감소 않는 함수 공 H 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보고요. 사실 이 공식을 써서 푸는 문제는요. 요거하고 요거밖에 없어. 이거 증가함수까지 공부했었잖아 우리 1학년 때. 1학년 때 증가함수까지 봤잖아요. 예? 자, 요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 야 여기 1, 2, 3이 A, B, C, D한테 화살을 쏘는 X에서 Y로의 함수야. 그런데 그냥 함수는 야 얘가 얘를 쏘거나 얘를 쏘거나 얘를 쏘거나 얘를 쏘거나 선택권이 4개 안에 그치? 얘도 4개 얘도 4개 함수란 게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하나씩에만 화살을 쏘면 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그래서 그냥 함수의 개수는 지금 같은 경우 4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4 곱하기 4 곱하기 4. 야, 그걸 요 공식으로 표현하면 공역이 4개, 정의역은 3개, 4의 세제. 1대1 함수라는 건 어떻게 돼요? 얘가 얘를 쏘면 얘는 얘를 쏘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얘의 선택권이 4개면 얘가 얘네들 중에 한 명을 쏘면 얘는 얘가 쏜 애를 빼고 쏘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그리고 얘는요. 얘네 둘이 쏘면 얘가 쏘면 안 되지. 1대1로 화살을 쏴야 되면 그래서 2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4p3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된다고
증가함수는 어때요? 이거를 4, 5, 6, 7이라고 했죠. 그래야지 증가함수 개념이 있지. 야, 증가함수는 x1보다 x2가 더 크면 fx1보다 fx2가 더 커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걸 우리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하잖아. 큰 애가 쏘는 함수값이 더 커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써요? 얘는 4개 중에 3개를 뽑아서 3명이 화살 쏘고 3명이 맞는 거니까 4명 중에 3명을 뽑아보자. 4하고 6하고 7을 뽑았다. 그럼 화살 쏘는 방법은 요거 한 가지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증가함수의 개수까지 배웠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감소하는 함수는 이런 표현으로 표현이 돼요. 큰 애의 함수값은 더 크거나 같아도 된다. 크거나 같다. 그럼 같은 애를 쏴도 된다는 소리야. 역전만 안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요. 4개 중에 3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거야. 그래서 4, 4, 5를 뽑아도 돼. 만약에 4와 5를 뽑았다면 얘하고 얘는 4를 쏘고 얘는 5를 쏘면 되는 거잖아. 뽑기만 하면 배열하는 가지수는 앞에 대소관계처럼 한 가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큰 애가 더 큰 애를 쏴야 돼. 이걸 감소하는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문제 보죠. 야, 1, 2, 3이 1, 2, 3, 4한테 화살을 쏘는데 증가함수가 몇 개냐? 이거 증가함수지. 1의 함수값보다 2의 함수값, 2의 함수값보다 3의 함수값이 더 크다고 돼 있잖아. 그래서 그럼 얘는 4개 중에 3개를 뽑아. 그래서 얘하고 얘를 뽑았다면 1, 2, 3이 화살 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안 나오지. 작은 애가 작은 애, 큰 애가 큰 애 쏘야 되니까. 그런데 같은 애를 쏴도 된대. 역전만 안 되면 된대. 그럼 어떻게? 얘 같은 경우 4개 중에 중복으로 이렇게 3개를 뽑는 거야. 그래서 얘하고 얘를 뽑았다며 1, 2, 3이 얘하고 얘를 차례대로 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감소 않는 함수, 증가함수. 그래서 감소 않는 함수는요, 같은 애를 쏴도 되니까 중복 조합으로 뽑은 다음에요, 화살 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예. 4개나 있네요. 선생님 요거 아니네요. 하나밖에 없네요. 상상이야. 마지막 문제네. 자, 요거 하고 여러분 풀고 이 오늘은 옆교시입니다. 네, 옆교실 가서 잘 복습하고 잘 시험 보고 고통하시도록 하세요. 예?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여러분 부담을 줄여주고 싶은 거지 집에 일찍 가라는 뜻이 아니야. 제발 여러분이 원할 때까지 공부해도 돼.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10시에 시험 본다 그래도 굿이야. 내가 남아서 시험 봐줄게요. 여러분이 공부한다 그러면 나 1월 1일도 나왔어. 우리 중3들이 시간이 없는데 1월 1일 날 나가서 봐도 되나요? 1월 1일 날 나 혼자 출근해서 애들 공부시키고 보냈죠. 여러분이 원하면 난 12시고 1시까지 남아있을 용의가 있어. 근데 12시 넘어가면 안 되기는 해. 교육청에 걸려서. 그러니까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공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발 좀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점수를 받아줘라. 나 오늘 진짜 속상하다. 장학금 주면서 어떻게 장학금 300만 원이 안 되냐고. 한 달 평균 200 이상은 받아가야 돼. 거기에 일조한 게 니네라. 니네가 제일 적다. 방학 때 장학금 좀 많이 받아갑시다. 공부 많이 해갖고. 혁재야, 많이 받아가자. 민규 너도. 장학금 많이 받아야지 정말 열심히 한 거야.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갖고 안 돼, 얘들아. 열심히 해갖고 인생이 바뀌지가 않아. 자, 한 문제 더 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정민이도 잘 듣고 있지? 정민아, 현정민이 이거 볼 거 아니야.
지금 독감 걸려갖고. 자, 난 솔직히 독감 걸려도 니네한테 비밀로 하고 나오는 거 알지? 의사가 권고하잖아. 사람 많은 곳에 가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나는 수업이 더 중요해, 솔직히. 법을 어기는 거 아니지? 그래서 솔직히 코로나 때 나 되게 아픈데 병원 가면 코로나 걸렸다고 나가지 말라 그럴까봐 병원 안 갔어요. 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 교육을 한다는 사람이. 근데 아픈데 나와서 수업했어. 근데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아직도 몰라 나도. 나도 몰라. 검진을 안 받아봤으니까. 내가 키트 검사도 안 했어. 내 키트 검사에서 그 코로나 나오면 내가 찔러갖고 못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내가 되게 잘났다 남들보다 되게 열심히 산다는 아니지만 그 정도 선은 지켜야지 열심히 사는 건 아닐까. 선생님이 다른 사람보다 무지 열심히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는 해. 미친놈 위대형이처럼 그렇게 열심히는 못해요. 걔는 미친놈이에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혼자 매출을 1년에 막 7억 이상을 찍지. 메가스터디 가 있는 유대영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수업했던. 예. 메가스터디 매출 7억을 찍어갖고요. 1년에 연봉이 4억 정도 되는 거죠. 60%를 주거든. 1년에 4억 이상 벌면 오 짭짤하지? 여기 제주도에 집 한 채 사고서 남아. 요즘 집값이 떨어져갖고. 자, 남의 얘기 그만하고 야 우리 미치도록 공부 한번 해봐 얘들아. 니들 땐 좀 좋은 개 아니냐? 미치게. 예. 돈도 줘 미치면 니네가. 돈을 막 줘 미치면. 자 그리고 클리닉 알죠? 예. 선생님 일주일에 한 번 시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토요일에 한 번, 일요일에 한 번. 예. 클리닉 2번 시험 보게 해주세요. 오케이. 뭔 소리인지 아는 사람은 알 겁니다. 다음 학기 주 과목 중에 내가 알펜 같은 거 한 번 더 풀어갖고 토요일, 일요일 날 와서 시험을 보는 거야. 작년 겨울에 해봤잖아, 니네 새끼들아. 근데 선생님 저는 일단 센을 93 넘는데 목표를 주겠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선생님 저는 반드시 1등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방학 동안 한 과목 정도 다 이게 문제집 한 번 정도 더 푸는 건 당연한 거지. 남들보다 더 해야지 똑같이 하고 무슨 등급을 더 받기를 원해. 그치? 반드시 1등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그런 걸 좀 해주세요. 선생님 저 센시를 풀어도 되나요? 오케이. 센시도 오케이. RPM도 오케이. 자 시험 가지고 돈 주겠대잖아. 니네가 공부하면. 자 두 집합 x에서 y로 한 함수에 대해서 3은 8을 쏘래. 1, 2, 3, 4가 6, 7, 8, 9, 10한테 화살을 쏘는데 3은 8을 쏘래. 쐈어? 그 다음 어떻게 할까? 감소하지 않는 함수네. 그럼 얘는 누굴 쏴야 돼? 얘네 둘. 얘네 셋 중에 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같은 애 쏴도 되니까. 그래서 3명 중에 2명을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거야. 그런 다음에 뽑기만 하면 화살 쏘는 방법은 차례대로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얘는 누굴 쏴야 돼요? 얘네 셋 중에 한 명을 쏘면 되는 거지. 같은 애를 쏴도 되니까. 그래서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았죠? 문제가 많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잘 연습을 해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잘 연습하고